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유재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빨리 주식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저처럼 전업 트레이더가 직업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연휴가 길면은 조금 괴롭죠. 그래서, 저는 뭐 푹 쉬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내일 빨리 장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거의 6일 정도 쉬었나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전날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빠르게 복귀를 하고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복귀를 하고 내일 효자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월 효자방 제가 이번 달은 언급을 거의 안 했죠. 10월 효자방은요. 20분, 20명만 이제 받을 계획이고요. 왜 이렇게 적냐 하실 수 있는데 9월에 효자방이었던 분들이 그대로 10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도 써놨는데 제가 해외여행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빠졌죠. 한 4거래일을 빠졌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이번에 길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보통 효자방을 하면 한 5일, 6일 이렇게 끝나죠? 매달. 근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좀 길어서 9월 분들을 많이 신경 써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할 계획이고 9월은 장 난이도가 이제 8월보다는 좀 어려웠죠? 7월보다도 어렵고 8월, 9월은 거의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분들을 이제 신경 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10월은 인원을 이렇게 많이 받지 않고 조금만 받을 예정이고 11월에 효자방 다시 그때도 한 80명 정도? 80분 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그때 잘 하신다면 이때는 많이 뽑으니까 이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요것도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 선착순으로 할지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내일 안에 제가 결정을 해서 요거는 다시 공지를 하던 영상을 올리던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10월은 20명만 추가 인원을 받는다는 점.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또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수요일까지 장을 했죠? 9월 27일까지요. 그때 어떤 테마가 강했을까요? 일단 이재명 테마.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테마가 강했고 그리고 로봇.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이 내일 모레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화요일날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증시도 대체적으로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K증시에 법칙이 하나 있었죠. 공휴일에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쉴 때는 보통 전 세계 이제 증시, 미증시 이런 게 다 좋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장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미선물도 안 좋아요. 이거 정말 좀 운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거 추석 연휴 아니었으면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을 텐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제 이때 조금 올랐던 게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따 지수도 다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로봇주가 저는 가장 이제 핫했다고 봐요. 9월 27일에는. 그리고 이외의 개별주에는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 제가 어떤 테마가 강하다고 했죠?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저는 얘한테서 가장 큰 수익이 났어요. 거의 뭐 오전에 30% 이상 수익이 나서 추석을 조금 배부르게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요거는 사실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저도 이제 이따가 매매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 중간중간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이제 수익이 컸고 마지막에 장 중간에 한번 먹고 손절 한번 했었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시가에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알테오젠 제가 요거 알려드린 거 효자 종목의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수요일날 밀리의 서재랑 알테오젠으로 조금 수익이 괜찮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남성이나 솔트웨어 이런 애들은 이제 왜 올랐었죠? 아마존이 이제 AI 그거 뭐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얘네는 시가부터 약했어요. 그래서 남성은 저도 손절을 했습니다. 솔트웨어는 갭이 많이 떴는데 남성은 이제 갭하락을 했고 그래서 솔트웨어 저렇게 갭 뜨는데 얘가 좀 많이 떨어지네 해서
그것도 시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가 개파락하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파락해서 더 밑에서 했는데 더 떨어져서 손절을 했고, S바이오메딕스 얘도 이제 그 저거였죠? 파킨슨병 관련주 대상 배아 줄기 세포, 그걸로 이제 전날 상한가를 갔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도 별로 안 좋았어요. 시가부터 꽂는 모습. 자, 이런 게 역배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부터 꽂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 지수도 안 좋고 투심도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은요, 당연히 이제 우리 효자방 식구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최대한 또 많이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과는 다르게 10월은 조금 천천히 한 템포 좀 느리게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효자방 분들께는 이제 투표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뭐 많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지금 오르는 이슈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강한 종목에서 강한 종목 한두 종목 가지고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이 좀 나겠죠. 하지만 이제 괜히 이제 또 이 종목 저 종목 보다 보면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리고 이렇게 되니까 강한 종목으로만 조금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0월은 그렇게 운영될 예정이고,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강한 종목 위주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식을 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게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안 좋고 이럴 때는 강한 종목에서 한두 종목만 꾸준히 이제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이 어제는 강했는데 이제 다음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같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당일날 좋은 종목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때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당일날 강한 종목은 하기가 어렵고, 일단 제가 지금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최근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로봇주, 뭐 얼마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약간 우량한 애들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월 효자방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 목표 수익률을 CD에 10% 이상 내는 걸로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목표로 잡았고, 저 역시 다시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는 제가 요거 조금 어떤 상황에서 안 됐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죠. 요거는 조금 다른 사람이 제 계좌를 하고 있었어서 다 보여드리지를 못했고, 이번 달부터는 다시 1000만 원으로 할 예정이고, 이거 지금 그 제가 매매하는 계좌를 1000만 원으로 세팅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 내는 거, 효자 종목으로만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 이상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답이죠. 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눌린 종목, 추세가 전환할 때 등에 올라타는 거를 가장 이제 안전한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 추세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 영상을 잘 보신다면 이런 지점,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얘기가 살짝 빠졌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추석 연휴 동안 요거 설명드렸죠. 요거는 안 드렸죠. 연휴 전에 세계 증시가 단기적으로 최저점 형성.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풀 베팅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뭐 종목을 조금 가져왔어요. 에코프로를 저는 조금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중인데 비중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수익 중인데 얘가 만약 내일 안 움직인다면 그냥 저는 정리할 거예요. 원래는 제 예상이 뭐였냐면 추석 연휴 동안 미증시나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서 내일 조금 갭상승을 하고 2차전지 애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내일 만약에 또 90만 원을 깨거나 뭐 이런 구간, 이제 수요일날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런 저점을 또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이제 본절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저는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매수를 했고, 비중은 조금 그래도 실었습니다. 비중은 실어서 수익 중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한 종목들 보여드리면 밀리에서제, 이거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3분봉으로는 조금 매수 매도가 이상하게 나와요.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먹고 반 먹고 이 정도 먹고 팔고,
몇 프로죠? 18%죠? 이거 여러분, 제가 뭐, 18%를 어떻게 버텼냐. 이게 그 생각을 할 새도 없이 그냥 사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9%, 10%일 때 반 매도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반 매도한 거고, 그리고 올랐다가 살짝 눌림 줄 때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것도 크게 먹었죠? 이 정도로 12%. 그래서 오전에 30% 났다는 게 이렇게 두 번 먹었고, 여기서는 이제 살짝 하고 이거 손절했을 거예요. 이거 사고 얼마 안 있어서 꽂아서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복수 한번 하고 여기서 매수 이거 하고, 이때는 비중 적게 해서 이것도 다시 손절, 그리고 시가에서 다시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크게 수익을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금 하락 전환할 때는 당연히 비중을 줄여서 했고요. 여기서 그나마 비중을 조금 태웠었습니다. 여기서 시가였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해서 수익으로 났고, 이거 그리고 종배를 살짝 했는데 이거 시간 외에서 오르다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때는 이제 종배 물량 많진 않아요. 저는 에코프로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배 한 거는 내일 오전에 4만 원 어떻게 지켜주는지,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해서 4만 원을 깼는데 시가 살짝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고, 여러분 제가 이거 매매 내역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법, 그리고 단타로 이런 식으로 그 순식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뭐 몇백만 원 벌었어요, 몇천만 원 벌었어요, 이런 거 안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가 매수 매도 어떻게 해서 대응하는 법, 그리고 내가 뭐 장기 투자해서 뭐 수익률 50% 100%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단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는 거지, 저는 제가 뭐 수익 자랑 이런 거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한 것도 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알테오젠도 괜찮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해서 이때 좀 했는데 이때 이제 더 불타기를 한 거죠, 수익이 커서. 근데 이제 한 3% 됐을 때 올라갔다가 3%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살짝씩 이때가 그나마 좀 났었죠. 오전에 이거 3% 먹은 게 그나마 좀 큰 거였어요. 뭐 최고점에서 매도는 못했어도 저는 이제 그냥 비중 좀 실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때는 수익이 더 컸거든요. 이제 불타기를 하려고. 여기 원래 이제 저는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꺾여서 이거 아닌가? 왜냐, 요즘 최근엔 어때요? 올라가다 가도 금방 이제 5% 10%씩 꽂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라도 챙긴 겁니다. 여기서 챙기고 나서 3%였나? 3% 좀 더 됐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짝씩 하고 이제 끝에 그나마 이 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남성 보시면 효자 종목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손절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죠. 얘는 두 번 손절했네요. 이렇게 전날에도 상따 하다가 실패했고, 이거 전날도 이거 손절했다고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했고 시가에 바로 안 들어갔어요.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갔고,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데 전날 이렇게 비비던 부분, 여기까지 와서 2,500원 부분 와서 했는데 이제 더 많이 떨어져서 손절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있었더라? 이렌시스도 이렇게 매매를 했죠. 이렌시스도 전날 요거 손절 살짝 했다고 보여드렸고, 이때 이제 비중 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조금 약하게 가. 여기서 여기 뚫고 시가 종가 뚫고 다시 내려와서 일단 챙기고 다시 비중을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때렸습니다. 왜냐, 전날 저점을 아직 안 깼잖아요. 여기서 1% 밀리면 그때 손절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이때 수익이, 이거 짧아 보여도 여러분 크게 났죠. 7%까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저는 알테오젠, 밀레의 서재, 그리고 이렌시스 이런 애들로 수익이 좀 났고, 얘는 이제 상따했던 거 판 거죠. 이렇게 상따했던 거 판 거고, 이거 저 밀리의 서재 하느라고 시가에 못 팔았어요. 원래 시가 던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5%인가 6% 정도 먹고 나온 겁니다. 시가가 이제 갭이 10%가 떴는데 이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복귀는 이렇게 해봤고요. 강세 테마 보면 로봇, 석유는 내일 이제 좀 개파락할 것 같아요.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90달러, 뭐 지금 뭐 JP모건 이런 데서는 130달러 간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증시가 조금 오르면서, 그리고 이런 기사, 국제유가 차익 실현의 2%대 뭐 이제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국제유가는 조금 안 좋죠. 그래서 국제유가 떨어지면 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원래는 미증시가 좋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서 그런지 지금 미선물은 현재
마이너스 0.7%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이나 뭐 그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애들도 예전 효자존에서 반등을 한 거죠. 저 이거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전에 이 구간 오면 보라고 4만원 구간이죠. 근데 이쪽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왔고, 그리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 메디칼 이런 애들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가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얘도 세력이 약간 악질이긴 한데 갈 때 정말 시원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시가에는 당연히 봐줘야겠죠. 근데 이제 시가에서 혹시라도 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 눌림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에서 만약에 내가 시가에 들어갔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그럼 바로 손절을 하고 밑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따 효자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고, 끼가 너무 좋고 재료도 지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따 알려드릴 거고, 바이오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고, 신규주, 밀리의 서재, 그리고 개별주 장세였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SY가 조금 갭이 떴는데 SY는 내일 갭이 좀 더 많이 뜰 것으로 보여요. SY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뜬 이유가 여기 기사가 있거든요. SY 7택 증권 신고서 제출 10월 코스닥 출격이라고 해서 이제 SY가 조금 이제 갭이 떴는데, SY 지금 그 재건, 네옴시티 그리고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조금 강했죠. 근데 저렇게 이제 신규 상장에다가 주말 사이에 이런 이제 뉴스들, 이재용 뭐 중동 3개국 현장 방문을 했고,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젤렌스키 뭐 폭파된 우크라이나 댐 한국이 재건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이런 기사로 재건과 네옴이 이번 주에는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일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의원과 친선 협회 방한당 면담을 하고, 기재부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 면담 및 재건 협력 논의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SY 같은 경우도 내일 효자 종목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약세테마, 아마존, 핵융합. 핵융합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강했죠. 모비스가 대장으로 최근에 강했었는데, 이런 구간, 효자존 구간에서 반등을 시원하게 해줬었고, 5,000원.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5,000원 볼 수 있겠죠. 이런 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효자 종목에 있습니다. 이거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합, 2차전지. 2차전지도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그래도 뭐 많이 오르진 않고, 이제 뭐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DX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이 아니고 저번 주 수요일은 이렇게 이제 이런 테마들이 강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알아봤고, 추석 연휴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어제 나스닥은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 빨겠죠. 그리고 맞아, 요거 하나 봐야죠. 미증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추석 연휴 전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이날이죠. 화요일, 그리고 이때가 수요일이었나? 수요일날, 화요일 수요일날 가장 많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 추석 연휴에 이렇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올랐고,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 한 2% 정도? 2% 정도 올랐네요, 나스닥이. 그래서 반등이 조금 해줬다라고 하고, 우리 그 연휴 전에 최저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내일 갭이 어느 정도 그래도 뜨진 않을까. 오늘 미증시가 양호하다면.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어서 글쎄요, 조금 또 우리나라가 K증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제 유가가 조금 가격이 내려가 주면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게 있었죠. 미국 셧다운 위기 모면 나스닥 펄펄, 테슬라 상승에 에코프로 다시 뛸까. 그래서 테슬라가 좋았었는데 지금 장전에는 테슬라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 내일 테슬라 봐야겠죠. 2차전지 매매 하실 분들. 그래서 셧다운 위기 3시간 남기고 이제 모면하면서 나스닥이 어제 조금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고, 이거 보시면은 세계 증시도 지금 아시아 증시 보시면 뭐 일본도 좀 떨어졌고, 호주도 떨어지고, 중국은 약간 보합권이었네요. 그리고 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퍼렇죠. 세계 증시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장 시작하려니까 안 좋고. 또 이재명 뉴스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에이텍,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정치 테마는 사실 너무 위험해서 저는 조금씩 이제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붙죠? 상한가 갔어도.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종목은 비중 크게는 안 할 예정이고, 이거 뭐 뉴스 보다가 조금이라도 뭐 구속될 것 같으면은 뭐 이 급등락 기각될 것 같으면 이런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투심도 안 좋은데 정치 테마를, 그러니까 당일에 한해서는 괜찮지만 며칠 끌고 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추천을 저는 안 드릴 예정입니다. 대신 이거는 있어요.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금요일날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 공판이 이제 열립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이재명 관련주가 강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손실 날까봐 저는 이번에 정치 테마는 조금 추천을 안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내일 거래대금이 조금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요일 살짝 볼 수 있겠죠. 근데 목요일은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이어서 글쎄요. 그리고 이재명 불구속 기소냐, 영장 재청구냐, 검찰 고심 거듭,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 구속 피한 이재명 대장동 성남 FC 의혹 재판 10월 6일 첫 출석, 요걸로 이제 저 이재명 관련주들이 조금 연속적으로 강할지 요거는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은 지금 에이텍이 이제 연휴 전에 치고 올라왔고, 원래 대장은 동신건설이었죠. 동신건설도 이 정도로.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어요? 개파락 20% 하고 갭상승 20%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1,000만 원만 넣어도 200만 원이 이제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가 어렵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죠. 이거는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조금 그 로봇 애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로봇 애들이 내일 하루 종일 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오전에만 강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 소멸로 내일 오전부터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내일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 뭐 따상 가고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재료를 이제 열어보는 거죠. 재료 까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정말 이제 로봇주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가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가에 하고 수익 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눌림은 잡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따 효자 종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휴 이후 IPO 최대어 온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몸값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머티리얼즈가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하죠. 근데 이제 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많이 좀 눌리기도 했고, 에코프로가 이런 80만 원 중반 그리고 90만 원을 계속 지키는 모습, 추세는 지금 꺾였지만 이런 데서 저점 지지가 나오고 있고, 저런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100만 원까지 갔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지금 잡았는데, 이번에는 21선 이제 요거 주시해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평단이 9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20선에서 매도를 해도 수익이 꽤 커요. 하지만 이제 본전이나 본전 오면은 저는 다 정리를 할 예정이고,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들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아직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올해 가장 강한 주식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도 조금 강할 수가 있겠죠. 클 수가 있겠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대요. 올해 지금 이런 거 보시면 390억에서 지금 155억, 전년동기 356억 원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이제 매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 악재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에코프로 BM 팔아라, 전 세계 공급해도 남는 수준,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 예측이 이번 달 말에서 11월 초, 그리고 일반 청약은 11월 이제 8일, 9일으로 예상을 하고 11월 중순 상장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대감이 이제 지속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포스코 그리고 인터 중장악한 연구 자석 시장 뚫는다.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도 내일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고, 포스코 DX가 추세를 약간 돌리려고 하죠. 정말 강합니다. 최근 효자존이었던 이런 5만원 구간에서 또 이제 이런 데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수요일날 연휴 전에는 대장으로 가서 이 그룹주 매매하실 분들은 포스코 DX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SY틀텍 증권 신고서 제출 요구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SY는 시간 외에서도 올랐고,
이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그리고 뭐 이스라엘 뭐 이런데 방문한 것도 네옴시티 테마에 조금 이제 영향이 있겠죠. 이런 거 보시면 네옴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고 삼성전자가 2일 전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저는 큰 테마로 봤을 때는 로봇이랑 이 네옴시티 얘네만 봐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거 젤렌스키 요청 요거 같은 경우는 댐 복구 뭐 이런 이제 수자원 공사 이런 관련주로는 그 재건 이런 데선 도화 엔지니어링이 가장 저는 이제 얘네가 그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거 도화 엔지니어링 보면 되고 이것도 뭐 내일 시가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른다면 이제 저런 이유로 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장만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SY 아니면 최근 강했던 히림 이런 애들을 보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모아 데이터도 네옴시티에서 이제 좀 네옴시티 엮어서 주가가 조금 올랐었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옴시티 재건은 히림, SY, 모아 데이터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이렇게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글로벌 임상 3상 DSMB 심의 통과. 그래서 이런 뉴스로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해야 돼요. 종목 특성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하지만 눌림이 진짜 안 나와요.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얘네 그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력이 완전 양아치입니다. 완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역배열이기도 하고 제가 매매한다고 해도 저는 비중 크게 안 실을 것 같아요. 저는 비중을 내일은 재건 쪽 조금 보고 있어요. 재건이랑 로봇이 내일 오전에 조금 움직여준다면 시가 잠깐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 보긴 할 건데 비중을 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세종 메디칼이 2등주로 따라당기죠. 그 세종 메디칼이 저거죠. 2대 주주죠. 카나리아 바이오. 그래서 얘네 세종 메디칼도 시간 내에서 조금 떴는데 뭐 카나리아 바이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세종 메디칼을 매매하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그 2등주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수 안 좋고 이럴 때는 대장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있었고 노 재팬 끝 1 수입 맥주 수입 238% 급증 수입국 1위 탄환해서 이런 이제 맥주 관련주 최근이 아니고 저런 맥주 관련주는 제주 맥주가 가장 잘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완전 역배열에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뭐 요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 기사가 이제 있었는데 금요일날 상훈 상압 초전도체 맥신 에어로겔 그러니까 신소재 테마죠. 눈앞에 다가오는 꿈의 신소재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랑 맥신 이런 애들은 한번 엄청나게 시세를 주고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에어로겔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아까 좀 읽어봤는데 재료가 좋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쳐보신 다음에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이 에어로겔 기사가 여기서부터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주 탐사로 인해서 다시 곽광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꿈의 신소재 중에 에어로겔이 아직 안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 더뎠대요. 근데 최근 우주 탐사로 개발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요거 읽어보시고 관련주로는 엑스페릭스가 있는데 일단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런 기사가 있었고 저런 텔레 뉴스방에서도 저런 이제 뉴스가 많이 떴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에어로겔 우리 혹시 몰라서 초전도체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세 주기 전에 잘 잡아두면 큰 수익이 날 텐데 지금 뭐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냥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퍼온 거고, 엑스페릭스 에어로겔 CNT 섬유 사업 진출 2025년 시장 진입 가시화 이런 기사로 엑스페릭스가 지금 관련주다라고 이제 그 증권가 뉴스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는 살펴봤고 뭐 큰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주말 동안 나온 건 없고 우리가 내일 주시해야 될 거는 이제 재건 네옴시티랑 로봇 애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효자 종목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좀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효자 종목 로봇을 보는데 금요일날 이제 유진 로봇이 강했죠. TPC 글로벌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강했는데 TPC 글로벌 이거 일봉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거는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가 힘들고, 제가 본다면 당연히 저는
유진 로봇을 봐야겠죠. 근데 얘도 이거 지금 신규 진입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일정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로봇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일 테마가 이제 오전부터 강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짧게 끊고 나오셔야 돼요. 수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게 내일 뭐 내일이나 모레 조금 재료 소멸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손절을 못 하시고 대응 하나도 못해서 손실이신 분들은 11월까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탈출 기회가 몇 번 이렇게 있었죠. 이런 데서는 있었는데 이거 근데 저도 지금 살짝 손실 중이긴 하거든요. 1000만 원도 안 갖고 있긴 하지만 손실 중인데 글쎄 저는 내일 아마 조금 반등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고 제가 왜 11월까지 이거를 갖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뉴스가 있었죠. 연내 승부수 띄운다던 삼성 로봇 사업 어디까지 왔나? 11월 로봇법 개정안 시행 맞춰서 제품 공개 전망. 그래서 요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조금 더 볼만하다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지금 계속 하락을 했죠. 이때까지 신고가 가고 계속 강했던 녀석이 최근에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하락, 거래량, 거래 대금도 말랐고요. 지수 하락도 한몫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일 정말 반등을 안 해준다면, 못 해준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이거 아직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두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밀리의 서재처럼 오전에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전에 이렇게 강하게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전에 그 엔솔 관련주들도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다 꽂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로봇 애들은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잘 대응을 하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건 내용에서는 당연히 저는 히림과 SY를 보고 있고 SY부터 이렇게 보고 있고 SY 같은 경우는 갭이 얘가 3% 정도가 떴었거든요. 6,560원에서 시작인데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시작. 이거 저는 시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이 정말 요거밖에 안 뜬다면. 하지만 갭이 저는 크게 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가 주시를 할 거예요. 근데 갭 뭐 얘가 10% 이상, 뭐 8% 이상 이렇게 뜨면 안 볼 겁니다. 눌림 기다릴 거고요. 히림도 마찬가지로. 히림은 이런데 9,200원 뚫을 때 보면 되겠죠? 여기 뚫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매매를 할 예정이고 눌림은 안 할 예정입니다. 눌림은 SY만 대장만 이렇게 할 예정. 그래서 시가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써놨다고 다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비스는 최근에 강했다가 지금 이런 구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여기를 깼어요. 5,200원에 와 있는데 5,240원 여기에 와 있는데 5,000원 정도 오면은 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5,000원에서 이제 살짝 해볼 예정입니다. 오비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당연히 시가에 볼 예정이고 밀리의 서재 얘는 여러분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이거 4만원 깼거든요. 저는 이제 4만원에서 계속 지지 나오면 여기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외에서 4만원을 깼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가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은 저는 얘를 보지 않을 예정이고 얘가 시가에 치고 나가서 4만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종배를 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손실 중이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는 그 최근 이제 기사가 있었죠. 요거 엔비디아 나와라 칩스 앤 미디어 10배 빠른 AI 반도체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 외에서 강했죠. 화요일날 추석 연휴 전에 화요일날 강했고 얘도 시가가 좋은데 갭이 내일 좀 뜰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주시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할 예정이다. 여기 37,000? 얘가 그 시간 외에서 37,2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해보고 36,000원 종가를 깬다라고 하면은
오전에 종가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시가를 보긴 할 건데 종가를 깨면 손절.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로봇은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이렌시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결국 먹었고, 반등 먹었죠. 내일은 오전에 대장을 할 겁니다. 대장이 누구건 간에 TPC 글로벌 빼고 이제 대장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내일 다 그 로봇 관련주들이 싹 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로봇을 안 보겠죠. 그럴 때는 재건을 볼 예정입니다. 재건이랑 네옴시티 요거 볼 예정이고, 지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내일 어떤 그 테마에 수급이 많이 쏠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어떤 세력이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그거는 모르고, 사실 내일 장이 열려봐야 알겠죠. 하지만 재건 네옴은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눌림 나와도 이런 데서는 눌림 조금 잡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눌림은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해요. 지금 수급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중 실을 수 있는 건 이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위로 내일 올라간다면 저는 매도할 것 같고요. 내일부터 2차전지는 우리 구간이 지났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부를 또 해봤고요. 지금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정리할 게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 거래일에 어떤 종목이 셌는지 이제 복기를 해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언제 뭐 내가 일주일 쉬고 와서 하더라도 이런 습관, 버릇 이런 거를 잘 몸에 새겨 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실 때 정말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도 우리 효자방 식구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수익 다들 크게 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